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요즘 뉴욕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60% 이상, 40% 이상 폭등하는 주식들이 수두룩한 상황인데 7대 빅테크 회사들이 주식시장 활황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최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특별 보도했는데 이 저출산이 세계적인 흐름이지만은 한국은 그중에서도 극단적인 저출산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교육 부담, 독박 육아, 일과 양육 동시 불가능 등이 한국 여성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고 BBC는 분석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활황세를 보이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아주 기분들 좋으실 것 같은데 정말 연일 이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강세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 상승세가 주식시장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네. 굉장히 큽니다. 큽니다. 빅테크를 우리가 흔히 이제 M7이라고 부르는데요. M은 맥니펄슨이죠. 맥니펄슨 7입니다. 이 7대 빅테크 기업들을 M7, 맥니펄슨 7이라고 부르는데 그 7개 그룹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고요. 네. 테슬라, 메타, 그 페이스북, 메타. 그래서 이렇게 7개 빅텍이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7대 빅테크 기업들이 뉴욕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약 26%,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이 7대 빅테크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13조 3천억 달러입니다. 7대 빅테크들의 시총을 합치면 13조 3천억 달러. 중국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 달러니까 중국 전체 시가총액보다 이 7대 빅테크를 합친 게 더 많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7대 빅테크들이 잘 나가니까 증시가 지금 아주 화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이제 오늘이 딱 3월 1일 아닙니까? 이제 2달 지난 거 아니에요. 2달 지났는데 2개월 만에 이 빅테크 7대 빅테크 M7 종목의 주가가 평균 14%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7대 빅테크 주식 사놓으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뭐 몇천 불, 몇만 불 사놓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몇백만 불 이렇게 사놓고 그러면 네. 금방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7대 빅테크 규모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올해 2개월 만에 시장 가치가 14%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평균 이게 돈으로 치면 1조 2천억 달러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대단한 그 주식 시장의 화랑세입니다. 그 7개 기업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또 앞서가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대장주라고 하는데 단연 현재 뉴욕 증시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월 1일과 비교해서 어제까지 2개월 동안 주가가 64.2%가 두 달 만에 폭등했어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2가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도 3.13%가 올라서 815.86달러. 어제까지 700달러 되었는데 780 얼마, 9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 815달러. 그 전에는 600달러대였어요. 한 달 전, 한 주 전에. 네, 한 달 전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 그래서 우리가 천비디아 얘기하는데 네. 조만간 $1,000대까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가 한때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페이스북 이름까지 그 메타로 바꾸고 굉장한 위기를 맞았는데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순항 중입니다. 2024년 1월 1일과 비교했을 때 현재 41.5%가 급등해서 많이 올랐네요. 메타도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인공지능 AI와 관련한 종목은 전부 상승세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I 칩을 만들어내는 AMD도 어제 하루에만 9%가 오르는 등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빅테크 그 중에서도 AI 이 주도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관련한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뭐 월가에서 분석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시티그룹이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AI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이 AI 칩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AI 반도체 칩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갈수록 좀 더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공급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주문을 해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빨리 이 칩을 받아서 AI를 빨리 사용을 해서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지금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AMD 같은 다른 이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엔비디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를 대신 지금 맡아서 해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를 기다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AMD를 그 엔비디아의 어떤 대안으로 보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덩달아서 그래서 AMD도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들어간 것도 또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요. 어제 발표된 1월 PC가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대로 전년 대비 2.4% 상승에 그쳤습니다.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UBS 분석을 보면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가 6월까지 2.2%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2.2%면 제가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목표치가 2% 아닙니까? 네. 2.2%면 2%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월가에서는 6월이면 연준의 목표치의 물가가 도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한면태 특파원도 보도했지만 이제 6월 금리 인하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때는 이 금리 인하가 좀 연기되지 않을까, 오히려 금리 인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어제 그 PCE 발표를 계기로 해서 6월 금리 인하가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연준의 주요 인사들도 오늘 그런 얘기들 했죠. 올해 3번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를 다시 또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6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면 주식시장은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더 불이 붙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도 대부분 주식시장 강세가 계속된다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화랑세로 보이니까 이제 거품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도 하지만 거의 이거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에 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AI가 강세고 그 AI는 당분간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제 구조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거품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좀 대세인데 어찌됐건 주식시장 강세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해외에서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영국의 BBC가 또 이걸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특집 기사로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인 국가는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한국을 집어서 한국에서 이제 저출산과 관련한 특집을 보도했는데 BBC 보도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국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저출산이다. 정말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출산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맞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지금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부부 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BBC가 한국에 있는 특파원을 이용해서 특별 보도했는데 아주 좀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 조국인 사람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속상합니다, 뉴스인데 정말. 네. 한국의 미래가 대단히 암울하다 하는 BBC 특집 기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한국 여성들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한국은 이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을 것이고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뭐 실제 수치상으로도 지금 한국의 저출산은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BBC는 그 한국 출산율 수치가 0.7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72. 1년 전에 비해서 8%포인트 하락해서 계속 매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 출산율 수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출산율 수치인데 이게 인구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평균 2.1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이 한 2명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인구가. 근데 한국은 0.7이니까 2.1이 많이 낳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 겨우 유지. 겨우 유지하는 정도인데 겨우 유지하는 네. 것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로 봐도 저출산 국가가 많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저출산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게 BBC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건 놀라울 정도로 애를 안 낳는 거다. 한국에서는 정말 애를 안 낳는 게 네. 왜 이렇게까지 애를 안 낳을까? 정말 의구심이 들 만큼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BBC는 이 원인을 뭐라고 분석했어요? 근데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이게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애를 안 낳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애를 낳을 수 없는 한국의 어떤 구조인데 BBC가 꼽은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과다한 사교육비. 이제 애를 낳으면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다한 사교육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이 애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 애를 낳는 순간 일을 그만둬야 되고 일단 그만두게 되면 다시 복직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당한다는 거고요. 또 엄마가 돼서 일자리도 없이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또 남성의 육아 분담 부족. 그러니까 남녀가 좀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여성에게 독박 육아처럼 돼 있고 남성의 육아 분담이 굉장히 좀 드물다 하는 얘기고 국가나 사회의 지원 부족. 이 국가나 사회가 그런 가정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심각한 문제여서 결국 한국 젊은이들 여성들이 애 낳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BBC의 결론입니다. 한국은 정책 위반자들이 청년과 여성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게 BBC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과 여성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한국의 정치인들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전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얘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정말 젊은이들이 여성들이 말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은 5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예, 한국은 뭐 5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은 실제로 이제 지금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이 한국도 거의 없잖아요. 다 밖에서 자기 활동하는데 네. 실제 현실은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 이런 식에서 좀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BBC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현실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어제부터 한국 초저출산 사회의 실상 주제로 보도 시리즈 연재했습니다. 이게 참 한국이 너무나 저출산이니까 세계 각국들이 한국을 지금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8회에 걸쳐서 한국의 초저출산을 지금 시리즈로 연재하는데 어제가 첫 번째였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국 여성과 인터뷰했어요. 39살 한국 여성인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대기업을 다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여성입니다. 이 여성 인터뷰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는데 남편과 자신이 둘이서 연간 1억 5천만 원씩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그랬는데도 육아 비용 부담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1억 5천만 원씩 벌어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러 가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자기나 또 동료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후배들이 자기와 동료들을 보면서 저 선배들 너무 힘들구나.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네. 애 낳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고 한국에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그러죠. 노키즈존 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애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카페.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해야 하니까 설사 돈이 돼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그런 애를 보는 것도 괴롭고 저렇게까지 해서 애가 가장 네. 좋아야 될 어린 나이에 하루 종일 책만 붙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 그겁니다. 한국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게 만드는 국가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그 유명 연예인이요. 예. 자기 학원비만 1억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비만. 네, 그러니 뭐 물론 이제 돈 대단한 있는 사람들은 거죠. 그만큼 또 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겠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부모 욕심대로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억 단위가 넘어가고 맞아요. 네. 아마 서민들이 해도 최소한 몇 천만 원 단위로 갈 텐데 서민들은 또 얼마나 자괴감이 그렇죠. 들겠습니까? 자괴감 느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 근데 이게 BBC 보도를 보면 이래서 한국이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지금 국방의 의무를 질 사람이 지금보다 한 60% 정도가 줄어든다 그래요. 지금 그건 뭐 이제 군대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국가로서 어떤 존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빨리 제도가 마련이 제도가 좀 마련돼야 돼. 되겠습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한테 네. 애 좀 낳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억지로 시킨다고 애를 낳는 건 아니고 정말 애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